자, 좋습니다. 일단 다음 사연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계단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가지고. 네. 아, 감기 조심하셔야 네, 되죠. 춥네요, 네. 조금. 네네. 계속 듣고 있으면 아나운서 같아.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요, 여러분들. 예. 따뜻한 옷 좀 맞습니다. 챙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뷰사님 지금 뷰산에 사시잖아요. 아니요, 부산 부산에 살지는 않고 경기도에 삽니다. 아, 어쩐지 경기도. 제가 이분 경기도 톤 목소리에 알죠? 전 경기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경기도에 계시는군요. 웃어야 되나요? 우리 뷰사님 저번 주에 또 썰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주 썰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 좀 면접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면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예 면접과 관련됐다고 하기에는 오늘도 살짝 좀 뒤끝이 안 좋은, 뒤끝맛이 조금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면접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좀 이것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 면접을 볼 때 아니 회사를 선정할 때 그 급여를 많이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복리후생 혹은 이름을 좀 많이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무조건 직무를 보고요. 직무, 직무에서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비전. 따져야죠. 그럼 밸런스 게임. 직무도 높고 괜찮은 중소기업 회사예요. 월급이 150이야. 근데 다른 회사는 그냥 말단 사원인데 월 500이야. 그럼 뭐 하실래요? 현실과 이상이구나. 그렇죠. 근데 언제 망할 500짜리는 언제 망해도 망할 수도 있어. 전에는 비전이 확실하고. 그치. 그러면 네. 저는 비전을 따질 것 같아요. 150? 왜냐하면 다음 회사를 갈 때 생각을 해야 돼요. 형님 150으로 모셔올까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회사에 130에 들어오실 생각 있나요? 비전 확실하고. 복리후생은 좋습니다. 어떤 직무인가요? 여기 왼쪽 자리. 여기 그 뱅진이 대신 네. 오지 마세요. 왜요? 방금 추천했잖아요. 뱅진이 대신 살짝 오지 마세요. 혹하는데요? 오지 마세요. 뱅진이 대신 저랑 자리 바꾸실래요? 아니요. 너가 절로 가. 그래요. 저희가 썰을 한번 들어볼 건데 우리 뷰사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 면접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서 예전에 들었던 일본인 지인분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이 사연의 주인공을 MC라고 부를게요. 이제 이 이야기는 이 MC가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구직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MC는 전공이 경영학과였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부전공으로 비서학과를 나왔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전공빨도 있겠다. 그냥 취업 되게 쉽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취업 시장에 이제 나가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취업이 만만치가 않았대요. 그래서 간간히 면접 제의가 들어오기는 해도 결국 끝까지 가면은 탈락이 이어지고 먹고 죽을 돈도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동네 가라오케에서 이제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근무를 하면서 지냈대요. 뭐 하루 종일 일을 했던 거는 아니고 그 가라오케 사장님이 예전부터 잘 아시는 분이라서 면접이 있거나 하면은 낮에는 근무를 빼고 저녁에만 일을 하거나 또 월세방도 이제 낼 돈이 없었을 때에는 가라오케 뒤편에 있는 이제 골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분이라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사장님이 갑자기 너 그러고 보니까 비서학과 졸업하지 않았다고 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전공은 아니고 부전공이긴 한데요. 왜요? 물어보니까 아니 지인이 지인인데 사무 보조를 구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외부 일정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 돈 관리도 해주고 뭐 운전도 해주고 일정도 관리해주고 그냥 다방면으로 그냥 서포트 해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던데 라고 했대요. 근데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가 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다녀서 회계과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돈 관리도 할 줄도 알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운전면허를 딴 뒤로 무사고 운전도 했었고 그리고 비서라고 하는 게 사무만 돕는 게 아니라 또 따라다니면서 수발 들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맞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곧장 이력서를 넣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아니, 이 사람은 이력서를 안 본대. 그냥 바로 면접부터 본대. 그만큼 급하다다 봐. 이러면서, 아니, 경력이고 뭐고 그런 것도 상관없대요? 이러 물어보니까, 그냥 성실하게만 일해주면 상관없다나 봐. 라고 했대요. 근데 사실, 이런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류 통과하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것도 건너뛰고 바로 면접부터 보려고 할 정도면은 정말 보통 급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 옳다구나 하고 내가 그냥 면접을 봐야 되겠다 해서 면접 일정을 잡아달래 했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무슨 호텔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면접을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당일에 정장을 잘 갖춰 입고 면접 장소를 향했대요. 그래서 면접 시간보다 훨씬 앞에 와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 일행이 오면은 좀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진짜 큰 맘 먹고 비싼 호텔 커피도 2잔이나 시켜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쪽 팔에 이렇게 서류차를 낀 채로 카페에 들어오는 남자가 보였대요. 근데 저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오늘 면접 봐주실 분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네 맞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길래 이제 90도로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타이밍 좋게 커피가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가벼운 분위기로 이제 면접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이력서를 자기가 챙겨갔기 때문에 가방에서 이력서를 이렇게 꺼내서 드리니까 괜찮아요. 저는 글로 된 이력은 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봅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예 하고 당황을 하고 그냥 가방에 다시 이력서를 챙겨놓고 처음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좀 자세히 봤는데 되게 평범한 남자였대요.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면은 볼 법한 그냥 일반인의 얼굴인데 독특한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한번 눈에 띄면은 되게 빤히 보게 되는 게 그 사람 눈이 300안이었대요. 동공이 조금 더 작았으면은 정면을 보고 있어도 400안으로 보일 정도로 흰자가 눈에 띄게 많아 보이는 눈동자였대요. 그래서 묘하게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돌리니까 뭐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같이 일을 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달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제 일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상한 일도 아니고요 하면서 자기 명함하고 차키를 하나 건네주는데 명함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있어요. 뭐 사무실 주소도 없고 무슨 회사라고 적힌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준 차키도 대단한 차종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난생 처음 보는 명함 스타일이라서 되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어요. 이제 사장님이죠. 사장님의 이름은 A씨였어요. 그래서 이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 남자가 자기가 차키 준 게 이게 호텔의 그 주차장에 있으니까 저걸로 내가 요청하는 곳으로 운전을 해서 오면 된다. 근데 내가 1년 365일 내내 바쁘게 살기는 해도 주말하고 공휴일은 꼭 지켜서 쉬게 해줄 거고 미리 말만 해주면은 연차도 제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대요. 그리고 심지어 당시 사회 초년생의 일반 연봉보다도 제법 높은 금액을 먼저 제안을 해줘서 자기가 일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대요. 그렇게 사장님 A씨와 함께 일을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이 A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대요. 그냥 미팅을 가겠다고 해서 어디까지 오세요라고 하면은 퇴근을 운전해서 가고 그래서 주소 불러주면 그 주소로 가서 자기 A씨만 올라가고 차에서 기다리라 그랬대요. 그래서 짧으면은 1시간도 안 걸릴 때도 있었고 길면은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었대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인센티브로 몇만 원씩 그냥 턱턱 주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 시간이 걸리면은 일평생 그냥 자기가 그냥 먹고 살았으면은 갈 생각도 못했을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도 런치든 그냥 디너든 자기 돈으로 사줬대요. 그래서 진짜 큰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대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무조건 쉬었고 부득이하게 주말 일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말 근무에 조건 없이 시간당 10,000엔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을 끝마치고 나면은 대부분의 수입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그 봉투에 이제 돈을 받아오면은 그 돈을 세가지고 장부에다가 적는데 어느 지역에서 누구랑 약속을 했고 그게 얼마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만 쓰고 일이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비고란에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 그 돈을 A씨의 계좌에 입금을 하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수증을 장부에 부착을 하는 게 돈 관리의 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내가 이거를 회계라고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민망한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일반 사무직에 근무를 하면은 벌기 힘들 정도로 큰 돈을 벌어서 일을 그만두기가 어려웠대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 되게 빨리 가잖아요. 반년 정도 일을 했을 무렵에 여느 때처럼 장부 정리한 거 이렇게 주고 하니까 A씨가 수고했어요. 근데 나랑 같이 반년 정도 일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많이 궁금했죠. 이렇게 먼저 말을 걸었대요. 뭐 어느 회사나 그렇듯 일개 직원이 사장이 하는 일을 뭐 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하시라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MC를 고용을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나한테 안 물어볼 것 같아서 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장부를 잘 챙기더니 내가 다음에 무슨 일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하고 퇴근하라고 하고 자기는 여느 때처럼 그냥 차에서 내려서 자기 혼자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한 몇 달 지났을까? A씨가 약속한 대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면서 한 회사의 건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니까 그게 면접 자리인 거예요. 요즘에 일부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인사라든지 HR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대행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전문가한테 면접을 맡기기도 하잖아요. 뭐 일부 그냥 신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사 측에서 보더라도 임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직무에 대한 면접을 볼 때는 이렇게 대리를 맡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였대요. A씨가 그 사장님이 그 회사의 면접관들처럼 회사 임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앉아서 면접 보는 사람들 이렇게 얼굴 이렇게 보고 이력서에 그냥 뭐 끄적끄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대요. 면접관처럼. 근데 이상한 점이 있다면 제법 긴 시간 동안 많은 인원의 면접자들이 다녀가는 동안에 그 A씨가 한마디도 없이 이력서에 뭐를 끄적이거나 아니면은 면접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만 보기도 하고 그렇게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안 했대요. 말도 안 했고. 사실 면접이라고 하면은 뭐 하나라도 궁금한 일이 있을 법도 했을 텐데 아무런 질문이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그날 면접이 종료가 되고 하루 돌아가니까 A씨가 그 서류를 하나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무슨 역으로 10시까지 오면 되는데 그 전에 이거 여기로 팩스 하나 보내놓고 와요 하고 줬대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도대체 이 서류가 뭘까 해서 너무 궁금해서 자기도 모르게 열어봤대요. 근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어떤 남성의 이력서가 들어있더래요. 자기도 어렴풋이 면접장에서 이 사람 봤지 하는 그런 얼굴이어서 이 사람이 합격이 되는 건가 싶은 마음에 그렇군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 이력서에 이렇게 합격이라고 하는 느낌처럼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대요. 그 뒤로 A씨가 뭐 다는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몇 번씩 이렇게 데리고 갔대요. 근데 대개는 면접의 틀을 가진 무언가였대요. 항상 회사의 면접을 다 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A씨라는 사람이 사람을 뽑는 것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나 봐요. 정말 많이 사람들이 불렀대요. 어느 날, 그 날도 그냥 여느 때처럼 어디까지 오세요 해서 갔는데 호텔 카페로 들어가더래요. 근데 호텔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있는데 그 A씨가 그 앞에 테이블에다가 남자 사진을 이렇게 몇 개 쫙 펼쳐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진 중에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지나치더래요. 지나쳐서는 어떤 여자 앞에 앉더래요. 그러고 두 사람이 인사를 하고 막 즐겁게 얘기를 시작하는데 한참 동안 A씨가 그 남자의 얼굴을 보다가 그 직원을 시켜가지고 얼음물을 저 테이블로 갖다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얼음물을 가져다 주니까 그 여자가 얼음물을 한 모금 받아 먹고는 그 자리가 갑자기 좀 마무리가 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고 남자가 인사를 하고 먼저 카페를 나갔대요. 두어 명이 진짜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가 이제 들어오니까 비슷한 시간을 이렇게 지켜보던 A씨가 이번에는 따뜻한 커피를 저 테이블로 좀 가져다 달라고 하더래요. 이제 그 테이블로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니까 여자가 그러면 저희 자리로 옮길까요? 하면서 그 남자랑 같이 나갔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MC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면접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대요.
그렇게 같이 일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기 전에 신문을 보는데 그 특정 회사의 신입사원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었고 그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이름을 보니까 그 회사가 예전에 면접을 봤던 회사였고 그 피해자가 그 이력서에서 본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진행을 하던 공사였는데 그 공사를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고 국가 측에서 손해배상금과 유가족과 회사 측에 전달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장례식장에 가야 된다면서 늦은 밤에 자기 운전을 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이 살았던 집에 이렇게 스님이나 아니면은 이런 종교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고인분을 관에 넣어서 모시고 이제 관에 얼굴만 보이게 뚜껑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뚜껑만 딱 열어놔요. 갔더니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이렇게 관에 고인분이 누워 계시고 유가족분들이 양옆으로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되게 슬퍼하고 계시고 스님이 이렇게 막 불경을 읽고 있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제일 정면에 있는 사진에 호텔 카페에서 커피를 줬던 테이블에 있던 그 남자인 거예요. 사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예요. 추운 날씨에 퇴근을 하면서 이제 걷고 있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갑작스럽게 죽었대요. 그러면서 조문을 온 다른 유가족들이 되게 중얼중얼거리면서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됐다던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었다지 이러면서 사망 보험금도 엄청 많다고 하던데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A씨가 이렇게 조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막 뛰어나오더래요. 그러면서 A씨의 손을 잡고 세상 환한 얼굴로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 인사를 했대요. 얼굴에 눈물 한 방울도 없고 하얀 이까지 드러내면서 너무 세상 환하게 웃고 있었대요. 그때서야 진짜 MC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사람 A씨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죽음에 A씨가 관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대요. 일도 익숙하고 돈도 잘 챙겨주지만 이 A씨랑 같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진지하게 퇴사로 고민을 했고 결국에 A씨한테 퇴사 의사를 밝혔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갑자기요? 이러면 내가 좀 곤란한데? 라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일도 있고 좀 고향에 가봐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좀 다른 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러면서 둘러둘러 얘기를 하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 인원을 구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요. 내가 최대한 한 달 안으로 구할게요. 라고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음 사람을 구했대요. 그러면서 그동안 일해줘서 고마웠다면서 퇴직금도 엄청 챙겨줬대요. 그 뒤로는 더 이상 A씨랑은 연락을 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A씨랑 일을 끊은 뒤에 예전에 가라오케 사장한테서 엄청 연락이 왔대요. 왜 A씨랑 일을 그만둔 거냐? 무슨 사정이 있는 거냐? 다시 A씨랑 일을 할 생각은 없는 거냐? 라는 등 되게 자기를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들만 이어졌고 A씨랑 다시 일을 하라는 강요 아닌 강요가 이어져서 결국에는 감사한 인연이었던 그 사장님과도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대요. 다행히 MC는 그냥 평범하게 그 이후에는 살았대요. 다른 회사에 취직도 하고 살았는데 2년도 안 돼서 자기가 일했던 그 가라오케가 망하고 뒤따르듯이 가라오케 사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근데 혹시라도 장례식장에서 그 A씨를 만날까봐 장례식장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명복만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가 도저히 뭘 하는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아직도 뉴스나 신문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접하다 보면은 그 묘하게 생긴 A씨가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많아지는 썰이다. 네. 면접 보는 분들도 이미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요? 네. 미리 그러니까 기존에 다 알고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얘기한 다음에 나갈 때는 신호 받고. 충분히 그럴 수도 네. 있기는. 난 약간 데스노트 느낌이 좀 났어. 오늘도 여전히 형님 좀 이제 우리가 좀 추측하고 좀 추리할 수 있는 좀 찝찝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자꾸 우리한테 미스테리. 네, 우리한테 뭔가 시험하는 것 같아요. A의 정체는 무엇인가? A의 정체 저는 그 분하고 이렇게 제 지인의 지인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한번 일본 놀러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그냥 자기도 뭐 하는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고 알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했던 생각이 죽을 사람을 찾아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 그랬어요. 다 돈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아, 썰을 다 얘기해드리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가 더 있었거든요. 보험금. 근데 그게 다 돈이랑 관련이 되어 돈 있었고, 때문에. 그죠. 네. 그 가족한테 가서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죽을 사람, 근데 죽을 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닐까? 그 회사에 소속을 시키고. 그죠. 현실 공포. 아니 일단은 그런 거지. 그 죽을 사람한테 가서 네.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가족 보험을 좀 들어놔라. 네. 그리고 우리 회사도 보험을 받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얘가 빨리 죽으면은 금방 죽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돈을 양쪽으로 가져가잖아. 그죠. 죽음이 곧 돈이네. 그런 거를 찾아주는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대요. 진정한 일을 할 때도. 저런 게 진정한 돈 미세지. 네. 예. 가라오케 그래서 사장은 그냥 그 사람 그 MC의 보험을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다시 일해라 뭐 이렇게 한 것 네. 같기도 하고. 그죠. 그 빨간 아마도 뭔가 있을 것 있었겠죠? 같아요. 네. 빨간 동그라미도 오케이 통과 진행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찝찝한 많은 사연이야 이게. 네. 또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일본 좀 뭔가 괴담이 네. 약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괴함이 좀 있어요. 네, A를 찾아라. 네.